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윤경태입니다. 저도 함선생님처럼 PPT를 준비해 왔으면 여기 올라오는 벌을 안 써도 될 뻔했는데 PPT를 준비 안 한 바람에 여기 올라와 있으면 벌쓰는 기분입니다. 예, 저는 한국과 일본의 밥상문화 비교연구 연구위원장님이 비교연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비교는 읽어주시는 독자분들한테 인신농적인 비교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주로 일본에 관한 기술들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음식문화 전공자가 아닌데 왜 갑자기 또 이 밥상문화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근데 사실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제일 처음 부탁드린 게 사실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지금하고 달리 뭐 처음에 갈 때 제가 잘 알지도 못했고 공항에 들어서 이제 우에노에 가서 여관을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었는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장 선생님 몇 분 해야 돼요? 30분입니다. 예. 25분 하시면 더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먹는데 이 밥솥 떠먹을 수 있게 큰 밥통이 하나 놓여 있고 반찬이 3개가 있는데 도저히 이거 갖고는 여기에 밥 공기가 놓여 있는 걸 모르고 이 밥을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어릴 때 교육받기를 남의 집에 가면 밥을 다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많은 밥을 이 작은 반찬에 먹으라고 뭐 처음에 이거는 저를 괴롭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찰 정도로 다 먹고 반찬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된장국 미소시루가 나왔어요. 그 미소시루를 한 번 먹고 한 번 더 달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주는데 두 번째 안 주더라고요. 일본 왜 이렇게 쪼잔해? 막 그러면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먹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이 밥과 반찬을 먹으면서도 참 우리하고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또 일본에서 필드워크를 하면서 이제 일본 친구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뭐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다르구나. 비슷한 것도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왔었는데, 대부분의 한국에서의 음식 문화 논의가 음식을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떻게 구성되고, 참 함수인 발표같이 저런 발표도 사실 이번에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부엌이 어떻게 되고 주로 이제 음식 문화 이러면 어떤 음식이 있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논의들이 중심이었는데, 그 논의에는 제가 도저히 낄 수가 없어서 제가 요즘 와서는 이제 집에서 눈치 보느라고 뭐 가끔씩 뭐 찌개도 끓이고 하지만은 부엌을 들락거리면 안 된다는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라서 참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오늘은 오히려 아예 이제 그 음식보다는 밥상이라는 말을 들고 나온 게 결국은 제가 제일 처음에 위화감 가장 많이 느꼈던 그 식사 행동, 그 다음에 그 식탁에서의 그 문화라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변화되어 왔고, 또 그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발표를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침 2013년 12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와쇼쿠라는, 그러니까 화식, 그래서 이제 일본 음식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일본 요리가 아니라 와쇼쿠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일본의 밥상 문화라는 것들을 밥상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밥상머리, 밥상에서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고 그게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아니면 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또 하나는 이제 그 머릿속에 남는 게, 큰애가 이제 일본에서 보육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본은 영재보육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애가 생후 4개월부터 일본 보육원을 다녔는데요. 만으로 2돌이 가까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젓가락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막 손등을 몇 번씩 맞고 들어오고, 요즘 한국에도 그거 많죠. 젓가락에 동그랗게 끼워갖고 이렇게 손가락 끼워서 연습시키는 거. 그걸 아주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본 음식, 일본 식문화하고 관계돼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준비하는 학교 측에서 보내주신 토론문을 먼저 읽었습니다. 또 특성여대 이영철 교수의 토론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유네스코 와쇼구 문제는 따로 다뤄야지 여기다 슬쩍 끼워 넣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오늘 발표문 중에서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일본 요리를 많이 접할 기회도 있고 특히 요새 한국도 뭐 일본식 돈가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카레 전주는 또 전주에 가보면요 유일하게 소바라는 말이 계속 사용이 됩니다. 지금도 메밀국수라고 안 그러고 소바예요. 소바고 뭐 그래서 이제 우동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먹고 식사 행동을 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적 식문화의 가장 기본은 쌀과 생선.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왜 저렇게 먹을까?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이 일본의 숲에 가서 수많은 생선이 있는데 결국 제가 살 수 있는 거는 고등어, 감치, 꽁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걸 뭐 요리법을 모르니까 봐도. 그래서 정말 그 숲에서 놀란 것들이 처음에 가서 놀란 것들이 이 생선의 종류. 왜 이 사람들은 생선을 이렇게 많이 먹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 음식 하면 이제 일본 요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스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쌀을 중심으로 하되 고기를 금지시키는 금육의 역사가 근대가 되기 전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 쌀의 주술성, 쌀을 중시하면서 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식을 계속 금지시켜 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야요이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쌀을 중심으로 하는 식문화가 됐다 그러고 이 쌀과 그다음 쉽게 구하게 되는 물고기라는 게 꼭 바다 생선만이 아니고 민물 생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서 스시. 왜 스시냐? 스시에서는 식초예요. 원래 스시라는 형용사가 고대어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시가 나왔는데 어쨌든 보존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쌀은 그래서 힘의 상징이고 먹는다기보다는 주로 세금을 내는 납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49페이지에 보면 옛날 일본의 주세라고 쓰고 이거를 힘, 치카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쌀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일본 가시면 소바집이나 우동집에 가시면 치카라 우동, 치카라 소바라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안에 쌀떡을 넣어놓은 거예요. 따뜻한 소바에다가 쌀떡 하나 넣어서 그게 치카라 우동이고 치카라 소바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바는 그냥 쌀이 아니니까 쌀 좀 먹으면 힘이 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치카라 우동, 치카라 소바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쌀 자체가 치카라라고 불렀던 거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을 계속 세금을 받기 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기를 못 먹게 했던 고대에서부터 그런 이제 그게 그런 관습이 계속되어 오다가 고기는 부정한 것입니다. 약간 부정한 것이고 쌀은 성스러운 것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래도 일반 서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뭐 쌀과 일본인 이런 책을 읽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옛날부터 쌀과 뭐 고기를 먹어온 것 같은데 일반 서민들은 구경 못했어요. 사실은 뭐 아주 고대에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쌀을 먹어온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었던 거는 귀족들하고 아주 한정된 사람들 정말 고급 계층의 사람들만 먹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고기를 그러면 안 먹었느냐? 우리는 한국에서는 멧돼지 고기 최근에 잘 드실 수 있죠. 어디 조그만 뭐 그다음에 사슴고기도. 근데 일본은 금육을 시킨 거는 소말 원숭이 닭이에요. 개. 소말 원숭이 닭 개는 못 먹겠어요. 근데 시시가 붙는 거예요. 이노시시, 카노시시는 사슴계통, 멧돼지 야수계통은 먹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지금도 보탄나베라는 거는 순전히 멧돼지를 끓이는 음식이고 고요나베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그런 사슴이나 멧돼지를 통해서 섭취하게 하고 어쨌든 그 에도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식사가 쌀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계층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식 요리라고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게 다이쿄 요리, 카이세키, 그 다음에 쇼진 요리 이런 것들은 전부 예를 들어서 다이쿄 요리는 정말 궁중의 고급 귀족들이 먹었던 거고
효진 요리는 지금도 큰 가마쿠나 이런 큰 전 앞에 가면 팝니다. 스님들이 드셨던 거고, 그 다음에 혼젠 요리라는 거는 어디 사무라이 문화를 강조한 데 가면 혼젠 요리에서 사무라이들이 먹던 음식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도 잘 아는 회석 요리, 카이세키는 다도 중에 먹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이 쌀을 중심으로 해왔고, 고기를 그렇게 쌀을 위해서 고기를 금지시켜 왔던 그 기본 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식 플러스 그 부식이고, 주식하고 부식을 하는데 반드시 4점 세트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쌀을 먹는데, 이건 뭐 워낙 유명한 레파토리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데, 한국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먹는 거를 네가 그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또 그 일본 사람들은 밥그릇을 놓고 먹으면 네가 개냐, 뭐 놓고 먹게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 식기를 들고 먹고 놓고 먹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일본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해서 이 공기를 손에 들고 먹는 거. 그래서 일본의 밥그릇이 굉장히 가보시면 작아요.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보다 깊지 않고 얕은 데다가 밑에 이렇게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의 그 밥그릇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 밑에 받침되어 있는데 열이 전달이 되면 안 돼요. 뜨거우니까 잡으면. 그게 가장 핵심이야. 그러니까 싸구려로 파는 거는 그게 뜨거워져요. 근데 진짜 고급 식기들은 밑에가 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어쨌든 밥을 들고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점 세트가 뭐냐? 밥, 국, 스케모노, 그 다음에 반찬 이렇게 되는데, 밥은 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국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루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스이모노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루라고 부르는 거는 미소시루, 돈지루, 뭐 우시오지루 이런 건 전부 다 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이에요. 굉장히 진합니다. 이거는 밥하고 먹는 거고, 코스 중에 이제 시루가 나올 때가 있고 스이모노가 나올 때가 있는데, 스이모노는 나중에 나오는데 이건 주로 뭐냐? 회색 요리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아주 맑은 국이에요. 물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게 소금간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술하고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고, 밥과 함께 먹는 것이 이제 국이고, 술과 함께 먹는 것이 장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식당에 반드시 놓이는 스케모노. 그러니까 절인 거죠. 뭐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이제 그 나라에 가면 동대사 앞에 동대사 정문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맨 끝집이 그 나라스케의 원조집인데요. 술찌개미에다가 채소를 절여서 먹는 거. 일본 사람들이 정말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들은 이제 일제시대 때 경험한 게 있어서 일본을 가면 가끔 그 나라스케 좀 사와라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여름에 입맛 없다고 그런 거 드시는데, 그거하고 또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누가스케라는 게 있는데, 미소에다가 된장에다가 야채를 이제 꽂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미소 자체를 몇 대를 물려가기 때문에, 몇 대가 물려간 거는 나중에 먹으면 우리가 먹으면 못 먹어요. 간장을 뿌리지 않으면. 여름에 쉰 걸레 벤트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일본 사람들 굉장히 즐깁니다. 그거를. 그래서 누가스케라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일본에 가면 갈 때 오신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향 써서. 그게 뭐냐 하면 스케모노에서 나오는 향을 즐긴다는 의미에서 이 스케모노 전체를 코노,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음식, 물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든 거라서 오신코, 신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이 있는데요. 반찬은 뭐 보통 기본이 이제 국 하나에 반찬 3개. 그게 기본이에요. 보통 가시면 구운 생선, 그 다음에 달걀, 뭐 일반 식당에서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달걀,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케모노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3치가 기본이고, 이거는 1.3치가 옛날부터 한 게 아니라 에도 시대 때 무사 제법도라는 책에 무사들의 식사 방식이 일식 3찬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한 거고, 그것들이 이제 이 어떤 면에서 규율화 된 것 같은 건데, 단지 이제 3찬인데, 3가지 반찬인데, 이 반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반찬이 꼭 이 야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리가 들어갈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요리를 지금처럼 아니면 우리가 일본 가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간장인데, 간장이 공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도시적인 요리가 되고, 그래서 일본 요리가 정형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조미료가 간장 맛이냐 소금 맛이냐 된장 맛이냐, 여러분들 라면도 쇼유 라멘, 그 다음에 미소 라멘, 시오 라멘 세 개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 조미료가. 그래서 넣는 순서도 사시스세소에서 먼저 설탕 넣고 소금, 사또, 시오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초 넣고 이렇게 그 순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간장, 소금, 된장인데, 된장이 조미료에서 이제 간장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 도시 요리가 발달하는 거고, 요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일본 요리의 그런 핵심은 재료 맛을 살려야 되는 건데, 된장에다 들어버리면 사실 재료 맛 자체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간장이 재료 맛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조미료 등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일본식 가정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책입니다. 요리책들이 뭐 17세기, 18세기부터 발간이 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요리책을 보고, 요리책이야 요리서가 아니라 요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붙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고, 본은 누구나 쉽게 우리가 반각본 얘기하는 그 본입니다. 아주 작게 문고판처럼 만들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 중심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막 18세기 후반에 보급이 되면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 여기 제가 하는 게 두부백진이라는 건 두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 보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일본 요리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쌀과 물고기, 생선, 그 다음에 주식과 부식의 구조, 그 다음에 간장이라는 조미료, 이것들이 현재 일본 가정식의 일본 사람들의 식탁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어디서 먹느냐. 아까 하마니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림 중에 보면 스미다쿠의 대농가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농가의 구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함선생님 말씀이 뒤에 오픈은 뒤에 간다는데 그 맞습니다. 농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왼쪽이 밭전자예요. 밭전자고 바로 옆에 부엌이 붙어 있어요. 그게 도마입니다. 아까 선생님 그림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도마의 부엌에서 바로 옆에 있는 차노마라는 이 구석이 이로리가 놓이거나 해서 거기가 식당인 거예요. 전통가옥에서. 농촌은 전부 밭전자입니다. 대부분. 상가는 일자고, 에도식의 상가는 전부 일자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있고 가운데 뜰이 있고 그 안에 선생님 말씀하신 오프가 있고,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로리가 있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엌에서 올라가는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상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상석을 욕고자라고 그래서 거기는 못 모르는 고양이나 세상 모르는 돌중이만이 앉을 수 있는 곳이에요. 돌중만 거기 앉고, 원래는 가장이 앉는 곳이죠. 절대로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각자가 독상을 먹었었어요. 일본 사람. 근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이 책에 나오는 152페이지 나오는 학고전입니다. 약간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야 될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오늘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릇이 놓인 자리가 이게 뚜껑이 돼요. 덮으면. 그래서 그 안에다 식기하고 그 젓가락하고 다 집어넣고 행주까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4, 5일에 한 번씩 식기를 씻었대요.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학고전이라고 이런 걸 계속 먹어오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막부실 근대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들, 이렇게 접이식 상, 이제 다리를 접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차부다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림 보세요. 가족의 유대를 양성하기 위한 장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겸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근대가 들어오면서 겸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차부다에서 먹는 모습 어디 영화에서 그냥 찍어서 그냥 제가 올렸는데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겁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가끔씩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학고젠에서 독상하던 걸 차부다이에서 워낙 작으니까 저기서 어떻게 둘이서 먹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작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겸상이 시작된 거고, 그래서 이제 도시 중산층이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도시화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다음 얘기는,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는 다시 테이블이 등장하는 거예요. 의자와 테이블이 등장하는 거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일본도 메이지 유신하면서 서양 요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예, 그래서 1871년에 육식 재개성이 되고 이제 막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책 중에 돈가스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육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양식을 보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저널리즘하고 학교 교육, 그다음 군대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일본에서 이제 마을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근대 교육기관인 스쿨을 가져와서 학교를 만들면서 그 전에 마을에서 혹은 집안에서 하던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시한 게 식사 예절입니다. 이 식사 예절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빨리 끝내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급식을 일찍 시작합니다. 급식 시간에 식사 예절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분 남았어요? 예, 한 10분. 예.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레 같은 것들도 이게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학교 카레는 또 해군에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일본 그 상업화 그 상품화된 카레의 최초의 상표가 군함 카레예요. 은관 카레 지금도 파는데, 일본 사람들이 매운맛을 익히게 된 것도 결국은 카레를 통해서, 이런 급식을 통해서 매운맛을 익히게 됐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 검증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3대 서양식이 카레, 고로케, 돈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급식을 통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채소도 그 154페이지에 보면 채소도 이제 그 종류가 바뀌는데, 옥수수, 강낭콩, 시금치, 양배추, 감자, 양파, 양상추, 아스파라거스, 파슬리 이런 것들이 근대 이후에 공급이 되고 서양 채소로 공급이 됩니다. 그전엔 주로 이제 배추, 무였죠 중심이.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셀러리맨들이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냥 갑자기 그 서양 요리가 아니라 일본화 됐다는 게 뭐냐하면, 일본에서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 제가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누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요리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요리 학원을 가면 그냥 집에서 하는 것만 되고, 정말 요리사가 되려면 일단 요리집에 들어가서 요리 학교, 전통 요리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10년이 걸린답니다. 뭐 하는데 10년이 걸리느냐 물어보니까, 굽는 거 3년, 튀기는 거 3년, 찌는 거 3년, 마지막에 사시미. 이렇게 하면 이제 일본식 셰프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본 가시면 그 이자카야 가셔도 메뉴판을 딱 보면 맨 앞에 야키모노, 아게모노, 니모노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요리법. 굽고 튀기고 찌고, 그 다음에 사시미 맨 마지막 회를 치는. 회를 치는 거는 맨 마지막에 가르쳐 준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 응용들을 결국은 덴푸라라는 튀긴 요리의 응용이 돈가스 고로케였고, 막 이런 식의 그야말로 이 그러니까 서양식의 빵이 들어서 빵가루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빵가루하고 일본식 전통 튀김 기술이 합쳐진 게 돈가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서양 요리의 환골탈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920년대에 이제 식생활이 일본 사람들이 서양화가 그게 진전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전 후에는 처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배급하다가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로 연명을 하는 과정에서 빵을 먹는 식습관이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 전기 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저온 수송 이런 것들이 되면서 유제품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제품들이 일본 전국으로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리들이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중화풍의 요리들까지 합쳐서 이제 패전 후에는 그런 이제 그 쌀과 물고기 생선보다도 이제는 고기 유제품이 대체되는, 그래서 막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것들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큰 변화가, 우리도 뭐 혼밥 얘기하는데 일본은 그걸 고쇼쿠라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고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편의점인 거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가 집에 가서 먹는 거. 이거를
일본어 표현으로 나카쇼쿠라서 중식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점심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낮주자를 써서 주식이고 이 가운데 중자를 쓰면 편의점 가서 다 된 도시락 사갖고 먹는 겁니다. 중식 먹자 그런다고 점심 먹자 그런 그렇게 번역한 책도 가끔 봤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나카쇼쿠라는 거는 그래서 전부 뭐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도시락을 집에 가서 먹는 거.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나왔냐?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 먹는 거는 내식입니다. 바깥에 사 먹는 건 외식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온 거를 먹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일본의 식생활이 변해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테이블을 바뀌었다는데 아까 함수행 발표에도 영단주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이 주택을 공급하면서 EDK 규모를 아주 표준 크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EDK가 뭐냐면 방 2개, 침실 2개, 그 다음에 다이닝, 키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테이블을 넣자는 거예요. 이게 막 뭘 밥상을 펴놓으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을 놓고 테이블을 놓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 식습관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 가운데에 같이 먹을 반찬을 쌓아놓고 자기 개인 접시에다 떠서 먹는 방식이 또 이제 일본 집에서도 대부분 지금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같이 이제 물론 한국에 익숙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한국에 와서 가장 밥 먹을 때 힘든 게 찌개 같이 먹는 거예요. 찌개 그래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숟가락을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 정말 일본 사람도 힘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깨끗하게 한다고 또 한번 쪽 빠른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진짜로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꾸로 보면 그쪽 반찬을 집어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젓가락을 집다가 뒤집어서 자기가 손으로 잡던 부분으로 반찬을 집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똑같이 밥을 먹어도 굉장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위생관념이다 아니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철저하게 이 복상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그런 관습의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변하는데 특히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 하나는 젓가락 사용에 대한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시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큰애는 그렇게 급식교육, 초등학교 급식교육까지 받아서 그런지 여전히 집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큰애한테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156페이지에 쭉 써여 있습니다. 이거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같은 음식에 두 사람이 동시에 젓가락을 찔러 넣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 이거는 장례식이 끝나고 습고를 화장이 돼 나온 뼈를 습고를 할 때 2인 1조로 뼈를 주워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그렇게 되기 쉬운 음식이 한국에서는 해물파전이에요. 잡아봐 뭐 이렇게 당겨 뭐 이런 거는 그다음에 포기김치 잡아봐 땡겨 뭐 이거는 정말로 일본 사람들한테는 금기사항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안 썼는데 그거는 그냥 죽음을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젓가락에 있어서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거든요. 다른 게 이렇게 집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긴 젓가락으로 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똑같이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해도 여기 보면 우리 같이 쇠 젓가락 사용하면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나무 젓가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와리바시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식당에서 사용하느냐? 절대로 집에서는 자기 젓가락이 아까 학고전에서 나오듯이 자기 젓가락이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만은 자기 젓가락 정말 철저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한 할아버지의 경우는 어디 갈 때 자기 젓가락 여행 가실 때 들고 가는 분도 있어요. 와리바시 싫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젓가락 식탁에 있어서 정말 이 똑같은 식사를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럼 이런 일일이 이제 한국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그게 참 고민스러워서 각자가 이제 생활하고 계시니까 인신론적인 차원에서 비교를 하시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아까 이게 식사 구조가 쌀과 생선, 뭐 주식과 부식 이런 그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하고 숟가락을 사용하는 건 최근에 와서 아이들 음식에 숟가락하고 포크를 주는 경우도 있고 왜 제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 음식 먹다 보면 이렇게 기다랗게 국자 같은 숟가락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면 얹어 먹으라고 나오는 건 있어도 그 외 숟가락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일본 사람들도 근데 이건 좀 묘한 건 한데 젓가락 사용하는 이 능숙도는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황우석 씨가 뭐 우리는 콩알도 집을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쌀알도 다 집을 수 있고 일본 사람도 그렇게 밥 남기고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와쇼쿠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이 위기에 처해 이런 전통 음식 자체가 음식을 만드는 방식부터 이제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제 와쇼쿠에 등록이 됐고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똑같은 밥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념들 그다음에 그게 전부 이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본의 경제 발전 속도하고도 경제 발전의 단계하고도 사실 맞물려 있는 거고 주택의 구조 아까 그래서 함선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엌은 이제 식사를 생산하는 공간인데 이 식사를 행위로 하는 공간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